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청년 취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익산은 식품과 바이오, 홀로그램 등으로 산업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맞춰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는 연간 2,5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임금과 워라밸 수준을 갖춘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새만금 2차 전지 산업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과 수요 감소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대학, 혁신기관 12곳이 간담회를 갖고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활로 찾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청년 취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익산은 식품과 바이오, 홀로그램 등으로 산업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는 연간 2,5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산업 다변화가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과 워라밸 수준을 구직자 눈높이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일자리 미스매치는 해소될 수 없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현재 156개 업체가 몰린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전체 근로자는 1,3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가동업체의 65%는 연매출 50억 원을 넘지 못하고 생산직 기준 월 급여는 평균 230만 원 수준입니다. 때문에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의 38.4%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장년 또는 외국인 근로자로 메우고 있습니다. 승인할 때 어렵지 하고 외국인 비율이 많지 않아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푸드테크가 접목돼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와 청년 근로자 유입은 회의적입니다. 지난해 채용 인원은 모두 250여 명, 전체의 84%인 215명이 생산직입니다. 푸드테크 접목의 반대급부로 생산직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식품산업진흥원은 식품기업 일자리 매칭 지원 사업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들이 많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안 남으니까 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익산의 다변화 산업에는 바이오와 홀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와 홀로그램은 30여 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 중 20여 개 업체가 입주하거나 연구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뚜렷한 고용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의 산업 다변화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광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정원 60% 이상이 생명산업 분야 인력으로 연간 2,500명 수준입니다.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일자리가 그만큼 제공되지 못하면 청년 인구 유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학과를 완성연도에는 6개 광역계열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체 4천여 명의 신입생 중에서 약 60% 이상을 생명산업과 관련되어지는 전문 분야로. 익산의 산업 다변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저임금 체계와 낮은 워라밸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청년들은 지역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익산공단이나 산업체를 가보면 실제 삭막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잖아요. 거기에 맞는 편의시설이 됐든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문화 환경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금속과 섬유, 석재를 벗어나 식품과 바이오, 홀로그램으로 산업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임금과 복지 등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 격차를 효율적으로 좁히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추정입니다. 군산항 퇴적 토사를 준설하기 위한 지방 공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군산항 준설 공기업 설립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을 통해 토사 준설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공기업으로 안정적으로 토사를 준설해 군산항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공기업 설립과 함께 제2투기장 건설과 준설과 예산 확보 등 군산항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해발전소 3개 업체가 연료로 사용되는 우드 펠릿의 군산항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SGC와 OCI SE, 한화발전소의 우드 펠릿 전체 화물량은 220만 6천 톤입니다. 이 가운데 군산항을 통한 물량은 전체 32%, 69만 6천 톤에 불과하고 대부분 전남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항만 시설과 물류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정부의 국제행사 유치 승인 절차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유치 신청서 제출 절차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국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정부 승인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민간단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군산의 13m 높이의 황새 둥지탑을 세웠습니다. 황새사랑 중앙회와 일본 황새회 회원 등 50여 명은 지난 18일 군산 회원 백촌제 인근에 황새 안정적 번식을 위한 고층 둥지탑을 세우고 황새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황새는 전 세계적으로 3천여 마리만 남은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포착된 225마리의 황새 가운데 새만금은 가장 많은 49마리가 관찰됐습니다. 황새는 1970년대 이후 습지 개발과 농약 사용 등으로 절멸했으며 2010년을 전후로 양국과 민간에서 황새 복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 취업자는 줄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청년 취업자는 24만 1,000명입니다. 2년 전인 같은 달에 비해 2.5%가 줄었습니다. 반면 타 지역으로 떠난 청년층은 7,570명으로 2년 전보다 7.5%가 늘었습니다. 도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 차등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사업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면 집행률이 낮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하면 배분액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비 4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 사업과 일자리 밸런스 사업 모두 2건입니다.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용특구 지역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밸런스 사업은 군산시 일자리 정보센터와 협업해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업업 등 산업단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 역량 강화 특강, 구인 매칭 행사를 진행합니다. 새만금이 2차 전지의 전지기지로 떠올랐지만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대학, 혁신기관 12곳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이 몰린 새만금 산업단지. 지금까지 24개 기업 9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잔뜩 오른 원자재 가격에 관세 장벽까지 겹치면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상황. 급변하는 정세 속에 군산시가 미래 신산업 동력 발굴에 속도를 냅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성장 산업과를 신설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 육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최우수 특구로 인정받은 군산 강소특구 사업과 해양 무인 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 강소특구 사업에서 요즘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크게 2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2차 전지 쪽을 추진하고 있고요. 재활용보다는 재활용은 이제 큰 기업들이 하니까요.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용호 배터리 산업 육성 추진을 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추진을 통해 알리백 기업의 최적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이런 데는 새만금의 연구소 기업이 모여 있어 기술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신산업 발굴을 위해 이들 기관과 힘을 모읍니다. 군산시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 12개 기관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선순환 생태계로 위기경제를 살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그래도 우리가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자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다양한 정책들이 국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워킹 그룹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책에 흔들리는 새만금, 군산시의 미래 신산업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경찰이 익산 모현동 로컬푸드 직매장의 정육 코너 입점 모집과 관련해 익산시 비서실장과 전 일간지 기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익산시 비서실장 A씨와 전 일간지 기자 B씨를 지난 1월 17일 알선술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소고기 세트 등 1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며 B씨는 입점을 원하던 유통업체로부터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익산 서감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3층 계단을 오르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원료를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전 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단독 이민영 부장판사는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12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철희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변호인단은 2022년과 이듬해 3건의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 4개 가운데 3개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협력업체 5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됩니다. 익산시 농민회가 오늘 아사달공원에서 영농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영농 발대식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지역 농민들은 올해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익산시 농민회는 영농준비 강화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농민기본법과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등 농민 3법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11% 줄이겠다는 계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계획한 도내 벼 재배 면적 감축 면적은 전체 10만 4천 헥타르 가운데 11.6%인 12,000 헥타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면적은 3천 헥타르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콩과 조사료를 제외하면 마땅한 전환작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휴경지는 소득 보전이 안 돼 추가 감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난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난임 환자는 4,600여 명입니다. 3년 새 245명이 늘었고 난임 환자 10명 중 6명은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오는 6월부터 지역 병원과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1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코란도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축산농가 사료구매 정책자금으로 상반기까지 1,482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유구, 양돈, 가금농가 등은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8% 금리에 2년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도내 학교의 성면 제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성면 제거율은 연면적 기준 99.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면 제거 사업은 지난 2019년 시작해 도내 전체 학교 699곳 가운데 현재 3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건물은 마무리됐습니다. 3개 학교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연계해 올해 안에 제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승마 체험으로 정서 안정을 돕습니다. 시에 따르면 새 학기를 맞아 일반 학생 950명과 저소득층 대상 30명에 대해 학생 승마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마 체험은 지역 승마장 4곳에서 이론 수업과 승마 실습 등 10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다음 달 6일까지 익산 서동축제 무앙행차 퍼레이드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10인 이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우수팀은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5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오는 5월 3일 오후 5시에서 7시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익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내 수험생을 위한 수능 학습 전략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오는 22일 EBS와 공동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수능 학습 전략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에는 EBS 강사들이 참여해 올바른 학습 방법과 영역별 학습 전략을 안내합니다. 참여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행안부의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전국 44개 지자체 가운데 군산을 비롯한 4곳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방범용 CCTV AI 선별관제와 이상음원 장치 융합 운영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금호 숲속 어린이집 아이들이 성금 49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금호 숲속 어린이집 아이들은 그동안 조금씩 모은 용돈으로 저금통에 동전을 채워 성금을 마련했으며 삼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다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읍면지역 29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 메우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치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6도, 익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1도에서 20도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고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21도로 따뜻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